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례도 재밌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세무사인 제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안녕하세요. 찰떡세무사 이현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 생각, 세무사인 제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뭐 스크립 읽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강의하듯이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앞으로 뭐 되게 많이 바뀌겠죠? 네. 그래서 큰 틀은 아마 갈 거니까 그 큰 틀 위주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저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정치권에서 뜨겁죠. 이거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28년도에 지금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일 빨리 바뀌어야 28년도 거 같고 제 생각에는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추진 배경은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뭐 과세 방식이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유산세 방식이라는 게 있고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유산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의 핵심이 뭐냐면은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가지고 상속세를 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유산취득세는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니고요, 나눠 가진 상속인별로 이제 재산을 쪼개가지고 상속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리 지금 상증세법 세율 보면은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이 뭐죠? 10%, 그 다음에 또 재산이 올라가면 20%, 30%, 40%, 50% 해서 총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50억이다. 그거를 5명에서 나눠 가졌다라고 하면은 50억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하고 10억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하고 세율이 완전 다르겠죠? 그것 때문에 세율이 내려간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유산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국세청에서 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써왔는데 이제 바꾼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사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이거를 개편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뭐 세금을 탈세하는 걸 더 잘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전환의 필요성, 뭐 이거는 뭐 우리들이 뭐 그렇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게 과세 형평성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건 맞죠. 재산을 받은 만큼 내가 세금을 내야죠. 재산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낸다. 억울하죠?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는데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재산을 받았는데 세금을 안 내요.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제일 유명한 배우자 상속공제죠. 배우자 상속공제가 들어가면요, 자녀들은 그만큼 반사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용한 컨설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었는데 뭐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더 뭐 늘어나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 실효성을 개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 맞죠? 상속과 증여 간 과세 기준 일치로 과세 범위 합리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유산세는요, 상속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유산취득세는요, 증여에 대해서 계산이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맞죠? 아버지한테 제가 증여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했나요? 아니죠. 받은 재산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했죠.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이걸 이제 1차 시켜가지고 둘 다 요걸로 가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세 범위를 합리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뒤에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늘렸어요. 공제 한도를 많이 늘려가지고 상속세를 지금 적게 낼 수 있게 해놨는데 증여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증여는 지금 직계 비속, 존비속한테 하면 5천이에요. 그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좀 이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상속으로 이제 많이 몰릴 거예요. 증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법이 간다라고 하면은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으로 쭉 몰릴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점점 늦게 이동이 되겠죠. 뭐 그러면은 이제 거래가 뭐 활발해지지 않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나중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 뭐 상속세 개편 설문 조사를 보면은 뭐 상당수가 전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라고 했죠. 뭐 요즘에 뭐 대표적인 말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낸다라는 의견이 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파악을 하고 바꾸려고 몇 년 전부터 이 유산 취득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보면은 2000년부터 23년까지 상속세 세수 및 과세수 추이를 보면요. 쫙 가다가 팍 늘어났어요. 쫙 가다가 팍 늘어났어요. 부동산 파파박 올랐죠? 이것 때문에 쫙쫙쫙 오른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요. 과세자 비율 보면요. 제가 아마 한 요때쯤 공부 시작했거든요. 요때쯤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때 제가 공부할 때 그냥 교수님들이 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상속세 내는 친구가 있다면은 꼭 친해지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요거예요. 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라고 했죠. 지금은 뭐 아유 많이 내시죠. 안 내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때 비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산 취득세 전환 방식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 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세율은요 민감하니까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 라는 의미로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50% 유지한다 아니면 40% 내린다 막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있죠. 근데 지금 받았죠. 그래서 40% 인하 안 하고 50% 유지하겠다 라고도 말이 나왔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산 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 공제 실효성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업상속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물적 공제 현행 혜택 유지, 이건 유지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유지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 편의 고려, 그 다음에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행정 효율성 고려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분명히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죠? 탈세를 막기 위해서 법이 몇 년간 쫙 계속 개정이 돼가면서 탄탄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사람이 하는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좀 삐끄덕거리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그래서 과세 방식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는 상속인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납세 의무는요, 전체 상속 재산을 가지고 연대 납세 의무를 지었는데요. 이제는 각자가 받은 상속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고 혹시라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지금 법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이거 많습니다. 뭐 이제 자녀들끼리 재산을 나눠 가져오는데 갑자기 어떤 한 자녀가 배짜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 상속세 못 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요 연대 납세 의무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야 됩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각자의 상속세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만 내가 내면 된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연대 납세 의무 지어요. 그리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뭐 부산권 청구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알아서 해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도 절세 전략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뭐죠? 배우자가 현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자녀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가 가져간 현금으로 상속세를 쭉 납부를 합니다. 그럼 연대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증여로 안 봐요. 아시죠? 모르셨으면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속세를 배우자가 다 내고 자녀들은 안 내도 되니까 배우자 재산만 날라가죠. 그러면은 엄청난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 못 쓰죠. 네. 과세 대상 보면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만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둘 다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거주자 껴있으면은 전 세계의 상속재산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범위를 확대시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증여재산 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아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 있으면 합산하겠다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상속인은요,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받은 10년 이내 재산, 그 다음에 수유자 등인 경우에는 5년까지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속인은 10년, 수유자, 수증자 등은 5년까지 사전증여재산, 먼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합산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10년으로 동일하게 바꿔버린대요. 이제 상속인, 수유자 동일하게 10년으로 다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합산 기간이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가 없습니다. 기납부된 증여세로 종결이 되고 있어요. 현행은 지금 10년, 그 외에는 5년이라고 되어 있죠. 상속인은 10년, 그 외에는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은 수유자가 10년으로 바뀝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크게 해서 이거 수유자 보면요, 수유자가 뭐예요? 수유자는요, 민법에서의 수유자와 지금 상속증여세법상 수유자가 조금 달라요. 지금 상속증여세법의 수유자는요, 사인 증여로 인해서 받은 분들을 수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돌아가실 때 나 누구한테 줄게, 근데 이 사람들이 상속인이 아니야 이러면 수유자로 빠집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 가족관계 한번 그려볼게요. 가족관계 그리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으셨는데 자녀가 2명이 있었다 해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분이 상속인이죠. 여기서 이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녀가 있다라고 볼게요. 이 상속인의 자녀라고 했을 때 상속인이었죠. 근데 수유자는 뭐죠? 돌아가셨을 때 나 이 재산 줄게 라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준 거예요, 배우자한테. 아니면은 손자, 손녀한테 준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죠? 5년이었죠, 5년까지 합산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은 수유자만 10년으로 들어가고 그 외자는요,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 배우자, 자녀는 이 상속인의 자녀,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손자, 손녀죠. 이분들은 수유자 아니죠. 수증자죠. 수증자면 그 외로 빠진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먼저 증여해버리면 돼요. 5년 이내 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증여해버리면 합산 안 됩니다. 이거 맞나 싶어요. 네. 더 어떻게 보면 더 유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례 한번 볼게요. 이 사례도 재밌습니다. A기업 창업주는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 원을 기부했대요. 그리고 자녀 1인에게 15억 원을 상속을 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요, 상속재산 15억 있죠. 그 다음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습니다. 25억. 이거 다 합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공제 들어가고 과세표준 35억 들어가서 최고세율 50%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증여했는데 상속인들이 받아가지고 안 하는데 이거 대표적인 예가 뭐 있었죠? 혹시 아실까요? 김구 선생님 자녀 그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님이셨나? 하여튼 그분 계셨죠? 그분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세금 내고 뭐 이제 조세 불복 들어가고 했었죠. 왜죠? 그분이 이제 사망 전에 이제 아마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해외에 있는 대학에 기부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속인들은 그 재산은 이제 빼고 내가 받은 재산을 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그거는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봐가지고 다 합산을 시켜버리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세금 왕창 나왔고 그거 가지고 조세불복 들어가가지고 조금 감면이 되긴 했다는 기사를 보긴 했어요. 이제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개정이 되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받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15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세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 낮아지겠죠? 내가 실제로 받은 것만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